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탄파인만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여동준입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이번에 이제 6월 모의고사, 고1 6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6월 모의고사 보시느냐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은 뭐 해설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 이 6월 모의고사 조금 평가를 조금 해보자면 일단 예년도에 비해서 계속 뭔가 킬러 문제는 난이도가 낮아지고 있어서 아마 조금 모의고사 유형들을 좀 많이 접해본 친구들이라면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조금 해설을 잘 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해설은 이제 3점짜리는 제외하고 4점짜리 문항만 이렇게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4번부터 이제 다시 보면은 뭐 이런 문제들은 좀 길이가 길어서 좀 겁을 먹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필요한 정보들만 잘 정리를 해둔다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일단은 뭐 여기서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게 뭐 부피를 V라고 하자. 그 다음에 뭐 몰수를 N, 그 다음에 절대 온도 T, 그 다음에 압력을 P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번만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부피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관계식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되는 주된 식은 요거이기 때문에 요거 한번 관찰만 잘 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를 쭉 읽다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 강철 용기 A에 담긴 이산기체의 몰수는 강철 용기 B에 담긴 이산기체의 몰수의 4분의 1배다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몰수는 N이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요거들을 보면서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냐면 NA는 4분의 1 곱하기 NB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해놓자라는 거지.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또 나와 있냐면 강철 용기 A에 담긴 이산기체의 압력은 강철 용기 B에 담긴 이산기체의 압력의 2분의 3배다. 여기서 보시면 압력은 우리가 P라고 했기 때문에 PA는 2분의 3 곱하기 PB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 V, B분의 VA이기 때문에 이거를 원래는 뭐 비율관계식으로 그냥 한 번에 답을 찾아낼 수는 있지만 이것들을 좀 하다 보면은 좀 되게 헷갈리는 파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푸냐면 일단 이 식을 표현을 합니다. 근데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자,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해주면 좋냐면 여기서 우리가 다뤄야 되는 거는 N이랑 T만 다루면 돼요. 그러면 여기 막 문자가 되게 많지만 그냥 우리가 여기서 제외할 수 있는 것, 즉 A랑 B의 공통적인 부분들은 그냥 없애고 봐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R이랑 지금 T에 관한 얘기는 없으니까 저 부피에 관한 식이 P랑 N에 관한 식으로만 정리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일단은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VB분의 VA이기 때문에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VB 분의 VA는 자, 그러면 VB라는 거는 PV분의 MB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냥 씁시다. PB분의 MB 이렇게. 그 다음에 VA는 PA분의 NA가 맞겠죠. 이렇게. 그럼 요거 이제 계산을 하시면 PA 곱하기 NB 분의 PB 곱하기 NA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정리해놓은 이 식을 그냥 대입을 해서 정리만 해주면 답이 나온다라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NA 대신에 내가 집어넣을 수 있는 게 4분의 1 NB니까 요 NA에다가는 4분의 1 NB를 집어넣으면은 PB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NB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밑에서 PA를 내가 2분의 3 PB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2분의 3 곱하기 PB 곱하기 NB다라고 표현을 해놓자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게 놀랍게도 PB 지워지고 MB 지워지니까 결국 남는 식이 뭐냐? 2분의 3 분의 4분의 1이니까 요거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은 6분의 1이 나와서 답이 1번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진 않았던 문제인 것 같아요. 다음에 15번을 보시면 이것도 이제 뭐 그래프, 이참수와 넓이와 관한 파트인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사각형 PAQB의 넓이의 최소값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뭐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들을 일단 좀 확인을 해보면 A라는 점이 지금 0,1이라고 주어졌고 그 다음에 B 좌표가 3,1이라고 주어졌는데 그럼 내가 이제 이 사각형 PAQB의 넓이를 어떻게 표현하겠냐? 이게 이제 목적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근데 얘가 좀 특징적인 게 뭐냐? A랑 B를 잇게 되면은 지금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이 PQ랑 수직 관계가 만족한다는 얘기니까요. 이 사각형 PAQB의 넓이를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
대각선 곱하기 한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로 우리는 이 사각형을 표현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내가 선분 AB의 길이를 찾아보니까 지금 여기가 3이다 라는 거는 뭐 쉽게 찾아낼 수 있었던 거고, 즉 우리는 저 사각형의 넓이를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PQ의 길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PQ에 관한 식을 지금 문제에서 여기가 x는 t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PQ의 길이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럼 일단 x좌표가 t니까 p의 좌표를 설정을 해보면 이 친구는 t, 2t제곱 플러스 1이다 라고 볼 수 있고, q의 좌표는 t, 지금 함수가 마이너스에 t-3의 제곱 플러스 1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요. 선분 PQ의 길이는 P의 Y좌표에서 Q의 Y좌표를 빼주면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표현을 해보면 2분의 3 곱하기, 자 표현해 볼게요. 2t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얘는 빼주는 거니까 더하기 t-3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정리 좀 해보면 지금 3t제곱에 마이너스 6t, 그 다음에 플러스 9 이렇게 t에 관한 2차 식이 등장하게 되는데, 얘는 최고 차이의 계수가 양수니까 대칭축에서 최소값을 갖겠다라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대칭축이 어디냐? t가 1일 때 최소값을 갖겠다라고 확인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t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식만 정리를 해보면 2분의 3 곱하기 3 마이너스 6 플러스 9 이렇게 나오니까, 즉 2분의 3 곱하기 6 해주셔서 답이 9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이 길이들을 잘 표현만 할 수 있었으면 우리가 배운 2차 함수의 최대최소, 2차식의 최대최소에 대한 개념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 이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자, 지금 뭐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뭐 주저리 나와 있는데, 지금 인수분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형태로 주었어요. 근데 지금 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라고 했고, 그러면 1을 제외한 나머지 두 군의 곱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지금 저 3차 방정식을 보게 되면은 요 x-a라는 인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실근 x는 a다 이거는 확인은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바로 a가 1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생기는데,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제가 이 a라는 게 1이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하고 들어가게 된다면, a가 1이니까 뒤에 있는 식을 정리를 해보면 x-1에다가 x제곱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이다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기서 두근 알파 베타 갖겠다 해가지고 두근에 곱해서 4라고 찍으면 이제 오답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를 확인을 해봐야 되냐? 여기서 실근이라는 조건을 한번 확인해 봤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즉 이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이 진짜 나오냐를 확인을 해봤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조사하는 방법은 판별식 D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판별식을 써보게 되면은, 짝수 판별식을 써보게 되면은 1-4니까 이 친구가 음수가 나오게 돼요. 즉, 얘는 실근 2개가 아니라 여기서 허근 2개가 나오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저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 실근 1이 이제 어디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이 뒤에 있는 2차식에서의 근이 1이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x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그 값이 0이 돼야 된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 x에다 1을 집어넣으시면 1 더하기 1-3a 플러스 4가 0이니까 3a가 6이 되고, 즉 우리가 여기서 a가 2인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a에다가 이제 2를 집어넣어서 다시 저 식을 표현을 하게 된다면 x-2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이니까 이 친구가 인수분해가 한 번 더 되고, x-1에 x-4니까 지금 이 3차 방정식의 근이 x는 1, 2, 4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만족하는 거니까 1을 제외하고 나머지 알파 베타는 2랑 4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알파 베타 값은 8이다 라고 그냥 쉽게 체크를 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았죠? 자, 다음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이렇게 복잡하게 뭐 문제가 나와 있는데 y는 ax 제곱이랑 y는 x 플러스 6에 지금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하고 각각의 x 좌표를 지금 뭐 알파, 베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뭐 보는 건 이차함수랑 직선의 교점에 관한 해석이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저 알파, 베타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좀 식을 써보면 ax 제곱은 x 플러스 6이다. 교점에 관한 해석이니까 두 함수가 같다라고 두시면 이 2차 방정식에서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좀 정리를 해볼게요. a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다. 이 2차 방정식에서의 일단 두 근이 알파, 베타다라고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런 2차 방정식에서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은 주로 어느 개념으로 넘어가냐? 근과 계수의 관계로 넘어간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다뤄봤던 유형 중에 하나죠. 따라서 일단 뭐 좀 정리를 해보고 가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a분의 1이 나오게 되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6이 나온다라는 건 확인해 보실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가지고는 지금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더 본다면 어떤 얘기를 주어졌냐? BC의 길이가 2분의 7이다라는 얘기를 주어졌다 이거지. 그러면 일단은 BC의 길이가 2분의 7이니까 표현을 하게 되면 2분의 7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뭔가 정보를 하나 더 뽑아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좀 문제를 보면은 이 친구 직선이 기울기가 1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울기가 1인 직선은 조금 유심 있게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왜 주의 깊게 봐야 되냐? 우리가 이런 개념을 배운 적이 있죠. 어떤 개념을 배웠냐면 어떤 직선이 있고 x축과 이루는 각도를 제가 뭐 x라고 한다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x다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러면 기울기가 1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탄젠트 x 값이 1이다라는 얘기고 우리가 3-2에서 삼각비에서 배운 거 개념 생각을 해보면 탄젠트 값이 1이 되는 거는 x가 몇 도다? 45도다라고 확인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 친구 요 각 BCA가 45도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자마자 이 삼각형 ACB가 무슨 삼각형이다? 즉각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걸 바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AC의 길이가 2분의 7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분의 7이구나 라는 것까지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뭐 여기서 뭐 교점 찾아가지고 뭐 여기를 b를 뭐 베타 콤마 a 베타 제곱 그 다음에 뭐 c 좌표를 베타 콤마 뭐 a 알파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그 y 좌표의 차가 뭐 2분의 7이다 이렇게 해서 해도 뭐 똑같이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뭐 그냥 이런 그림들을 나왔을 때 즉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나왔을 때는 조금 더 빠르게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뭐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들을 다 확인을 해보니 나는 요 세 조건을 알 수 있었다라는 얘기.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얘는 두 근의 차고 합이고 곱이니까 곱셈공식 변형 공식이 떠오르시겠죠. 자, 한번 써볼게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다라고 쓸 수 있으니까 한번 대입을 해서 표현을 해보면 4분의 49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a분의 1이니까 a 제곱분의 1이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6이니까 더하기 a분의 24다라고 표현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양변에 이 식이 더러우니까 양변에 4a 제곱을 곱해서 좀 표현을 해보면 이 친구는 49a 제곱이 나왔을 거고 얘는 49가 나왔을 거고 얘는 96a가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럼 얘가 a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 좌변으로 넘기면 49a 제곱 마이너스 96a 플러스 49는 0이다 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겠죠. 다시 가겠습니다. 계산이 틀렸습니다. 자, 다시 이제 17번 보시면 지금 이런 이차 함수 y는 ax 제곱이랑 y는 x 플러스 6에 지금 만나는 점을 각각 즉 교점을 a, b라고 설정을 하고 이 a, b점의 x 좌표를 각각 알파, 베타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더 그 뒷부분 해석하기 전에 뭔가 지금 이차 함수랑 직선의 교점에 관한 해석이니까 우리가 교점을 찾을 때 두 뭐 곡선과 직선의 교점을 찾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ax제곱은 두 함수가 같다라는 식을 쓰게 되죠. 그러면 얘가 지금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지금 알파 베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 뭐 다 좌변에 넘겨서 a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다라고 하면은 이 2차 방정식에서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라고 우리는 생각은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되면은 참 좋으려만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는 이런 형태에서 두근 알파 베타를 설정을 해줬다는 얘기는 어느 개념으로 넘어가라는 얘기냐면 주로 근과 계수의 관계로 넘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조금 표현을 해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a분의 1이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6이다 라고 쓸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이 두 조건 가지고는 우리가 해석하기는 좀 힘드니까 어떤 얘기를 더 추가적으로 주어져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선분 BC의 길이가 2분의 7이다 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이 길이가 2분의 7이다 라고 써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지. 근데 지금 이 친구 기울기를 보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를 보니까 기울기가 1인 직선인 거죠. 기울기가 1인 직선은 우리가 조금 더 유익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 왜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배웠던 개념 중에 어떤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도, 양의 방향의 각도가 x라고 하면은 이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x다라는 거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울기가 1인 직선인 거니까 얘가 1이다라고 하면은 탄젠트가 얼마가 1이죠? x가 45도다라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죠. 아, 그러면 여기서 바로 BAC의 각도가 45도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삼각형 BAC는 무슨 삼각형으로 바뀌게 되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으로 바뀌게 되니까 선분 AC의 길이도 바로 2분의 7이다라고 우리는 바로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지. 뭐 여기서 뭐 B의 좌표를 설정하고 C의 좌표 설정해서 뭐 B의 Y좌표에서 C의 Y좌표를 빼가지고 2분의 7이다라는 식을 써도 괜찮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더 빠르게 결론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이런 기울기가 1인 직선은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2분의 7이다라는 얘기를 보니까 베타에서 알파를 뺀 길이가 2분의 7이다라는 얘기니까요. 아,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분의 7이다라는 것까지도 같이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들을 다 정리를 해봤더니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세 가지 정보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세 가지 조건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마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러면 그쪽으로 한번 써봅시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니까 우리 정리해 놓은 거를 좀 대입해서 봅시다. 대입해서 보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7인데 제곱하면 어차피 4분의 49가 나오게 되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a분의 1이니까 a제곱분의 1,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6이니까 집어넣으시면 a분의 24 이렇게 나오시게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식이 좀 복잡해 보이니까 양변에 4a제곱을 곱해서 좀 표현을 해보면 이 친구는 49a제곱이 나왔을 거고 여기다 4a제곱 곱하면은 4가 나왔을 거고 여기다 4a를 곱하면 이 친구가 4a제곱 곱하면 96a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럼 이 식을 관찰하게 되면 얘가 a에 관한 2차 방정식인 거니까 다 좌변으로 한번 넘겨볼게요. 49a제곱 마이너스 96a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게 얼핏 보면은 인수분해가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어떻게 되냐? 49, 1, 그 다음에 2에 2 하시면 이렇게 곱하시면 98 나오고 이렇게 곱하시면 2가 나오니까 지금 마이너스 96이 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취해 주시면 49a 플러스 2 곱하기 a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우리가 여기서 a 값을 어떻게 뽑아낼 수 있냐? 마이너스 49분의 2랑 또는 2인데 문제에서 a는 양수다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49분의 2는 될 수가 없고 a 값이 2다라고 결정을 하고 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a는 2다라고 결정을 했고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로 갔더니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인 거니까 뭐 곱셈 공식 변형으로 좀 표현을 해봅시다.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고 이 문제는 끝났구나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a가 2인 상황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1이니까 제곱하면은 4분의 1이 나왔을 거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6이었는데 a가 2였으니까 이 친구는 지금 마이너스 3이다 라고 보실 수 있으니까요. 4분의 1 더하기 6 하시면은 얘가 4분의 25라고 우리가 답을 골라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좀 정리를 해주면 뭐 지금 뭐 B의 Y좌표, C의 Y좌표를 가지고 막 이렇게 2분의 7이다라는 거를 표현해도 괜찮지만 일단 이렇게 직선의 기울기가 1인 게 나왔을 때는 요 직각삼각형이 보이면 요 각도가 45도다라는 거는 좀 더 체크를 해보면 좀 더 수월하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는 조금 정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18번 보도록 합시다. 18번. 자, 이것도 그냥 뭐 빈칸 추론 뭐 그 빈칸 뚫기 문제인데 이것도 뭔가 이 문제들을 풀 때 하나하나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문제에서 하라는 거를 따라가다가 내가 뭔가 계산이 필요하면은 좀 계산을 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조금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은 이걸 내가 무조건 다 이해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일단 차근차근히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서 내가 생각해줘야 되는 부분은 좀 생각을 해주면 더 편하지 않을까.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봅시다. 지금 뭐 다음은 자연수 n에 대해서 x에 대한 어떤 4차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이 친구가 지금 서로 다른 4개의 정수해를 갖도록 하는 20 이하의 모든 n의 값을 구하는 과정이래요. 자, 그러니까 그냥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뭐 하라 여기 풀이가 있으니까 한번 같이 따라가 봅시다. 어떻게 했냐면 이 4차식을 px라고 하자. 그 다음에 x제곱을 이제 x로 치환을 하자라는 얘기죠. 라지 x로. 그러면 px는 0은 4x제곱에 뭐 이렇게 되고 근의 공식에 의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라지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우리 근의 공식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근의 공식을 일단 표현을 해보자. 한번 써보면 여기서 라지 x는 자 우리 짝수근의 공식 쓸 수 있겠죠. 4분의 2에 m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 친구의 제곱이니까 4에 m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거 두 개 이제 곱하시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에 m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다. 이렇게 일단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표현을 했는데 지금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거랑 좀 다른 거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이 식을 어떻게 좀 정리해보자 라는 거를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보니까 표현해놓고 보니까 여기가 4랑 4가 있지. 그럼 내가 얘를 묶어서 루트 밖으로 빼내면 뭐로 빼낼 수 있다는 얘기죠? 2로 빼낼 수 있다는 얘기죠. 2로.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각각이 다 2로 약분이 가능해요. 그래서 약분을 해보면 2분의 m 플러스 2 뿔마 루트 그 다음에 여기를 계산을 해보면 아 얘는 4n이고 얘는 마이너스 4n이니까 그 나머지 빼고 정리해보면 8n이 나온다라는 거는 뭐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써놓고 이제 관찰을 해보시면 이 가조건에 들어가야 될 게 뭐죠? 가 8n인 거죠. 얘가 가예요. 가 찾았고 자 그러므로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뭐 라지 x는 이거 제곱 또는 뭐 이거 돼.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뭐 이해할 필요 없어. 그냥 하라. 그게 나왔다고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야. 근데 뭐 부연 설명을 해보면 이 친구를 이제 어떤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바꾸면은 이 형태가 나온다라는 거는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뭐 문제를 풀 때는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자 그럼 일단 가보면 지금 라지 x가 얘 또는 얘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까 라지 x를 뭐라고 뒀냐면 스몰 x의 제곱이라고 뒀으니까 그냥 이 밑에 있는 거는 얘를 푼 거야. 그래서 이쪽 플러스 하나, 얘 마이너스 하나, 그 다음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그냥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만 하신 다음에 지금 방정식 px는 0이 정수해를 갖기 위해서는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된다라고 지금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루트 2분의 n이 자연수가 돼야 된다라고 하니까 루트 2분의 n이 얘가 자연수가 돼. 그러면 뭔가 루트 안의 값이 뭐가 어떻게 돼야겠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 2분의 n이 제곱수가 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n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2 곱하기 k제곱이라고 표현을 한번 해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k가 1일 때는 n이 될 수 있는 게 2고 그 다음에 k가 2일 때는 8 k가 3일 때는 18 일단 뭐 n이 20 이하의 자연수에 대해서만 생각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요 세 가지의 후보가 나왔는데 읽다 보니까 나랑 다 두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 셋 중에 뭔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건데 한번 따져보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지. 자 그런데 자 봐봐.
어떤 것들을 우리가 놓쳤냐면 지금 이 4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4개의 정수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한번 예시를 들어줄게. 만약에 라지 x가 0이 나왔다고 쳐보자. 근데 우리가 라지 x를 x제곱이라 두기로 했잖아. 그럼 x제곱은 0이다 라는 방정식을 풀면은 여기서는 x값이 0으로 그냥 중근을 갖게 되지. 중근을 갖게 돼. 그러면은 0, 0 두 개의 근이 중복된다는 얘기인 거니까 서로 다른 내 정수회를 갖는 조건에 어긋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판단을 해봐야 될 건 뭐냐? 얘가 뭔가 0이 될 수 있을까? 얘가 0이 될 수 있을까를 한번 판단을 해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차피 지금 n이 자연수니까 이 친구는 0이 될 수가 없고 얘가 0이 되는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그러면 루트 2분의 n이 n-1이 0이 될 때, 즉 n이 언제일 때지? n이 2일 때는 서로 다른 내정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 중근이 나오기 때문에 저 서로 다른 내정수가 아닌 뭔가 서로 다른 세정수가 나올 확률이 크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n이 2가 될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거니까 여기서 2를 제외해 주시면 남는 게 8이랑 18입니다. 그럼 나랑 다에 들어갈 게 8이랑 18이다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 가족권도 찾았고 나도 다 찾았으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만 대답을 하시면 지금 f의 b-a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b가 18이고 a가 8이고 fn은 8n이라고 찾아놨으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지금 f10이다라고 볼 수 있고 얘가 fx였으니까 집어넣으면 80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다음에 19번 보도록 합시다. 19번 문제는 사실 풀면서 이게 굳이 뭐 도형에 나왔어야 했나라는 좀 의구심이 좀 들긴 하다만 그래도 우리가 좀 나왔으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 CH의 길이가 1이다 라고 했고 이 삼각형 ABC의 넓이가 3분의 4래. 그러면 바로 알 수 있는 거는 선분 AB의 길이가 3분의 8인 것까지는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떤 거를 x라고 두자라고 했냐면 BH의 길이를 x라고 하자 이거예요. 자, 그랬을 때 뭐 이상한 3차 시계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봤는데 요 도형은 사실 좀 중학교 때 그 닮은 파트에서 많이 보던 거라서 잠깐 정리만 하고 가면은 그러니까 뭐 직각삼각형에서 여기서 수선을 내려서 여기 또 직각인 거. 요 그림에서 우리는 총 4가지의 공식은 좀 반드시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외울 것도 아니고 그냥 느낌만 조금 알고 있으면 뭐 하나도 어렵지 않거든. 그러니까 왼쪽 변의 제곱, 이 친구의 제곱은 1로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짧은 거 곱하기 긴 거 하면 돼. 그냥 짧은 거 곱하기 긴 거. 그 다음에 그러면 또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쪽 변의 길이의 제곱은 여기로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짧은 거 곱하기 긴 거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다는 얘기지. 짧은 거 곱하기 긴 거. 자, 그런 다음에 어떤 거냐면 요거의 제곱, 이 친구의 제곱은 여기서 어디로 가겠어? 왼쪽 곱하기 오른쪽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닮음은 아닌데 여기서 같이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소공식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곱하기 이거는 요거 곱하기 이거다 해가지고 이건 넓이 공식을 좀 활용한 거죠. 그래서 요 그림이 나왔을 때는 요 4가지 공식들이 좀 먼저 떠올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BH의 길이가 x라고 했기 때문에 AH는 3분의 8-x다라고 쓸 수 있고 어떤 걸 쓸 수 있을까? 1의 제곱은 x 곱하기 3분의 8-x다라고 쓸 수 있으니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1은 3분의 8-x 곱하기 x다라고 표현을 해놓고 관찰 좀 해보자. 일단 정리를 해보면 1은 3분의 8x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3을 곱할까? 3은 8x 마이너스 3x 제곱이고 좌변으로 넘기게 되면 3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은 0이다 라는 이런 x에 관한 2차 방정식 하나를 얻어낼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럼 이거를 활용해서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요 값은 이제 어떻게 찾아가면 좋을까? 자, 우리가 어떤 2차 식은 0이다 이런 식들이 나왔을 때 일단 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먼저 해봤으면 좋은 게 이 친구의 특징은 내가 뭔가 차수를 내릴 수 있다 이거죠. 차수를 내릴 수 있다.
어떻게? 예를 들어서 3x 제곱은 8x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2차식이 1차식이랑 같다고 하는 거니까 내가 이 식을 가지고 차수를 일단 내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2차식은 0일 때 뭐 이런 고차식의 값을 찾는 거 어떻게 풀었었냐면 저 친구를 3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으로 직접 나눠서 뭐만 볼 수 있었다? 나머지만 보면은 차수가 한 방에 내려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식이 3x 세제곱에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7이니까 얘를 직접 나눠보자. 뭐로? 3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으로 나눠보자. 그럼 나누시게 되면은 여기 x 들어가고 3x 제곱 마이너스 8x 제곱 플러스 3x 빼주시면 3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7 나오게 되고 플러스 1 들어가시고 3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을 쓰면 한 번 더 빼주시면 9x 플러스 4가 나온다 이거지.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이 식은 내가 뭐로 볼 수 있냐면 바로 그냥 9x 플러스 4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지?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그러니까 얘가 왜 이렇게 되냐면 지금 내가 이 다항식의 나눗셈을 표현을 해보면 3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 곱하기 뭐 x 플러스 1 더하기 9x 플러스 4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친구가 얼마라고 했어? 이 친구가 0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같이 몫이랑 없어지는 거지. 그러면 얘랑 같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답하기 위해서는 뭐만 대답해주면 돼? 9x 플러스 4 값이 얼마인지만 대답해주면 되는데 x 값을 어떻게 찾아? 우리 여기 2차 방정식 아니까 여기서 x 값을 뽑아내면 된다 이거지. 그러면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어떤 걸 써봐야겠어요? 근해 공식을 써보자. 그럼 x는 3분의 4 뿔마 루트 16 마이너스 9니까 한 번 더 정리해볼게요. 3분의 4 뿔마 루트 7인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플러스랑 마이너스 중에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x가 1보다 작다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플러스 하면은 얘가 지금 1을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x 값이 얼마다? 3분의 4 마이너스 루트 7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대입을 해볼까? 대입하면은 9 곱하는 거니까 12 마이너스 3 루트 7 플러스 4니까 정리하면 16 마이너스 3 루트 7이 답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공식만 알고 있었으면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을까 합니다. 자, 20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어떤 실수 a에 대해서 어떤 이차함수 fx가 x-a의 제곱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근데 가조건을 보니까 2에서부터 10까지 함수 fx의 최소값은 0이래. 그럼 일단 가조건부터 뜯어서 해석을 해볼까? 뭔가 2에서부터 10까지 있는데 2에서부터 10까지 있어. 근데 일단 fx는 x-a의 제곱이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a, 0이다. 즉 x축에 지금 접하에 있는 함수거든요. 근데 2에서부터 10까지 함수 fx의 최소값이 0이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이 a가 있을 수 있는 곳이 2랑 10 사이에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지. 만약에 a가 이런 데 있었다고 하면 이 참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2에서부터 10까지는 최소값을 절대 0에 가질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가조건을 뭐 좀 더 기호화해보면 a가 일단 2랑 10 사이에 있어야 돼. 뭐 이런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자, 그런 다음에 나조건을 좀 보자. 2에서부터 6까지 함수 fx의 최대값과 6부터 10까지 해서 함수 fx의 최소값이 서로 같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많이 당황들 했을 텐데 그냥 저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특수한 상황의 그림을 그려놓고 되는 경우랑 안 되는 경우, 즉 경계를 찾아가시면 좀 더 편하지 않았을까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좀 어떻게 설명을 드려볼까 좀 고민을 하다가 같이 한번 그냥 고민을 해봅시다. 2에서부터 10까지가 있는데 지금 이 범위를 6으로 자른 거죠. 근데 2에서부터 6까지 있던 함수 fx의 최대값이랑 6에서부터 10까지의 최소값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이 6에서 최대값을 갖고 오른쪽 편 6에서부터 10까지는 6에서 최소값을 갖는 이런 경우를 하나만 그려보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대충
뭐 아이고, 대충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6일 때 최대값을 가지면서 얘는 6에서부터 10까지 보면 6에서 최소값을 갖는 이 경우인 거니까.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A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A가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돌아다닐 수 있을까? 이제 이 문제예요. 자, 근데 우리는 이 2에서부터 6까지 이 제한된 범위에서의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대칭축에서부터 거리로 판단을 할 수가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에서부터 2까지의 거리가 지금 뭐 짧고 이 A에서부터 6까지의 거리가 길다면 우리는 6에서 최대값을 갖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특수한 경계를 잡아가면 좋은데 어떤 경계일까 얘들아? 2랑 6의 가운데 중점 4에서 만약에 이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졌었다고 해보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2일 때랑 6일 때의 함수값이 같은 상황인 거지 지금. 자, 보자. 그러면 일단은 A가 4일 때는 6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설명할 수 있으면서 6부터 10까지는 6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어. 자, 그럼 여기가 경계인 거야, 얘들아. 여기서 뭔가 우리가 조사를 하면 된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이 A가 4를 넘어갔다고 쳐보자, 얘들아. 그러면 2에서부터 6까지에서 최대값은 어디서 나와? X가 2일 때 나오는 거지. 그러면은 이게 조건이 어긋나 버린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A는 어디를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 4를 넘어갈 수 없어요. A가 4보다 작은데 이런 데 있어야지만 이쪽 거리가 6까지의 거리보다 짧기 때문에 6에서 최대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여기서 A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2부터 4 사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를 좀 표현을 해보면 지금 F-1의 최대값을 라지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했으니까 F-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의 제곱이니까 내가 얘를 A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봐도 괜찮겠지. 근데 지금 A가 될 수 있는 거는 2부터 4까지야. 그러면 지금 이 친구의 최대값은 A가 4일 때 최대값이 나오니까 4 집어넣으면 5의 제곱이니까 25. 이 친구가 최대값이 될 거고 A가 2일 때 최소값을 갖겠지 뭐. A가 2일 때. 그래서 최소값이 3이라서 최대값 더하기 최소값은 34가 답이 될 거다라는 얘기죠. 이게 뭐 두 함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함수를 가지고 이차 함수를 가지고 최대 최소값에 대한 해석이라서 그냥 모든 경우를 나눠보는 것보다는 그냥 어떤 특수한 한 상황을 결정을 해놓고 찾아가는 게 더 쉽지 않았을까 합니다. 자, 다음 객관식 마지막 21번인데 21번 치고는 조금 저는 난이도가 좀 쉬웠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일단 저랑 같이 한번 또 고민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이런 기억, 니은, 디귿 문제를 볼 때 얘들아, 그러니까 기억 따로 풀고 니은 따로 풀고 디귿 따로 풀면 어려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기억은 기억대로 풀고 니은을 풀 때는 뭔가 기억을 좀 더 활용하는 쪽으로, 뭐 디귿을 풀 때는 기억, 니은을 같이 뭔가 활용하는 쪽으로 접근을 하면은 내가 좀 더 빠르게 해석을 해볼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조금 계속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자, 1이 아닌 양수 K에 대해서 직선 Y는 K랑 이차함수 Y는 X제곱이랑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 하고 Y는 K랑 요 이차함수랑 만나는 두 점을 각각 C, D라고 하죠. 그럼 어떤 한 상황을 좀 그려볼게요. Y는 K가 여기 있었다고 쳐보자. Y는 K가 여기 있었다고 하면은 Y는 X제곱이 이 친구니까 얘랑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하자니까 A랑 B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 이차함수랑 만나는 점을 C랑 D라고 하셨으니까 여기를 C, 여기를 T라고 하자. 자, 그래서 이제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라. 자, 기억 K가 6일 때 선분 C, D의 길이가 6이다. 그러면 일단 K가 6이라고 했으니까요. K가 6일 때. 그럼 얘가 6인 거니까 CD의 길이를 구하려면 일단 이 이차함수랑 Y는 6의 교점을 좀 살펴봐야겠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은 6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을 하나 세울 수 있고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6X가 0인 거니까 X가 0 또는 6 이렇게 두 근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0이랑 6이 의미하는 게 뭐냐? C좌표의 X좌표가 0이다라는 얘기고 D좌표의 X좌표가 6이라는 얘기인 거니까 선분 CD의 길이는 그냥 당연히 얼마겠어? 6이지. 그지? 따라서 기억은 맞는 말이다.
근데 뭐 되게 당연한 얘기긴 한데 얘들아, 기억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런 거 아닐까? 뭔가 이제 두군의 차에 관한 해석을 주고 약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으니까 뭔가 두군의 차에 관한 해석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니은 K 값에 관계없이 선분 CD의 제곱 마이너스 선분 AB의 제곱의 값은 일정하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일단 뭐 K라고 두고서 내가 선분 AB랑 선분 CD의 길이를 한번 표현을 해보자 얘들아. 그럼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X제곱이랑 K랑 같다고 둬서 저 A X좌표랑 B의 X좌표를 좀 찾아봅시다. 그러면 X는 뭐 뿔마 루트 K 나오는 거니까 내가 선분 AB의 길이는 루트 K에서 마이너스 루트 K를 뺀 2루트 K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선분 AB의 제곱은 얼마야? 4K지. 선분 AB의 제곱은 일단 4K이고, 그러면 선분 CD도 동일한 방법으로 한번 해보면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6 마이너스 K는 0에서 우리가 이 선분 CD의 길이를 보려면 아까 기억에서 좀 확인해봤듯이 두군의 차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두군의 차를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뭐겠어? 근과 계수의 관계인 거지 뭐.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이고 알파 베타가 6 마이너스 K니까 선분 CD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볼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선분 CD의 제곱이니까 두군의 차의 제곱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니까 36에다가 마이너스 4에 요거 곱하시면 마이너스 24 플러스 4K다. 그러면 얘가 12 플러스 4K. 선분 CD의 제곱은 그냥 12 플러스 4K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지. 그러면 문제에서 요 선분 CD의 제곱에서 선분 AB의 제곱을 뺀 게 일정하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빼보면 얼마 나오지? 12 나오지. 그러니까 12로 일정하다라는 거야. 일정. 그래서 니은은 참이다라고 볼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디귿도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선분 CD랑 AB를 더한 게 4래. 써볼게. 선분 CD랑 선분 AB를 더한 게 지금 4래 4. 그랬을 때 K랑 선분 BC의 합이 지금 16분의 17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지. 그러면 또 막 선분 CD 구하고 AB 구하고 막 이렇게 하면 좀 복잡해질 수 있는데 우리가 니은 조건에서 선분 CD의 제곱 마이너스 선분 AB의 제곱이 12로 일정하다라는 거를 알았잖아. 그럼 이거를 활용해보자 이거지. 얘가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내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 지금 CD 더하기 AB가 4니까 얘가 4인 상황이야. 그러면 CD-AB는 얼마지? 당연히 3이지. 자, 그럼 봐봐. 선분 CD 더하기 선분 AB는 지금 4고 선분 CD 마이너스 선분 AB는 3이야. 그럼 이거 그냥 연립방정식으로 한번 처리를 해볼까? 두 개 더하면은 2 곱하기 선분 CD가 7이니까 선분 CD의 길이가 2분의 7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빼보면 2배의 선분 AB가 1인 거니까 선분 AB의 길이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찾아볼 수 있어 그냥. 자, 그러면 이게 그림에서 자 보자. 선분 AB의 길이가 2분의 1이야. 일단 선분 AB의 길이가 2분의 1이야. 근데 우리는 이 함수의 특징에서 이 대칭축으로부터 B까지의 거리랑 A까지의 거리는 어때야 된다는 걸 알아? 같다라는 걸 알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다라는 게 나오지? 4분의 1이다라는 게 나오면서 B의 좌표가 그냥 4분의 1 콤마 넣으면 16분의 1이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 그럼 여기서 바로 K 값이 16분의 1이다라는 건 결정할 수 있겠지. 자, 그런 다음에 선분 CD의 길이가 2분의 7인 거니까 또 표현을 해보자. 선분 CD의 길이가 이만큼이 2분의 7이래.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이니까 대칭축이 어디야? 3이지. 그러면 이 3에서부터 C까지의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7을 2로 나눈 4분의 7이 돼야 된다 이거거든. 그러면 C의 좌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3 마이너스 4분의 7 콤마 뭐 얼마 이렇게 나온다. 근데 어차피 K는 일정하니까 얘가 16분의 1 나왔겠지. 그럼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 C의 좌표가 4분의 5 콤마 16분의 1이 나와. 자, 그럼 문제에서 선분 BC의 길이 물어보는 거니까 선분 BC는 B의 X좌표랑 C의 X좌표의 차이를 보면 되겠지. 그럼 4분의 5에서 4분의 1 빼면 선분 BC가 얼마 나와? 1이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K랑 BC를 더하라고 하니까 16분의 1이랑 1 더하시면 16분의 17 나오는 거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주관식 4점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거는 진짜 틀리면 큰일 나는 문제죠. 큰일 나는 문제. 그냥 이 조립제법을 할 수 있습니까? 약간 이런 걸 물어보는 거니까 그냥 쫄지 말고 그냥 하자. 그냥 하던 대로 해보자 라는 얘기지. 자, 뭐 3차 방식 얘를 x-3으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구하는 과정을 일부러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조립제법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얘가 1이니까 a가 얼마다라는 거 바로 볼 수 있어? 1이다라는 거 볼 수 있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3이랑 1을 곱했지. 3이야. 그럼 원래 b랑 c, 3이랑 더해서 1이 되는 거잖아. 그럼 b가 얼마겠어? 얼마겠어? 마이너스 2가 되지 않을까? 그래야 마이너스 2랑 3 더해서 1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3 썼어. 그러면 C에서 3을 더했더니 마이너스 2가 됐다는 얘기니까 C는 얼마야? 마이너스 5인 거지. 그 다음에 3이랑 마이너스 2 하면은 마이너스 6이니까 11에서 마이너스 9 하면 5에 나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거 요렇게 해보면 A가 1, B가 마이너스 2, C가 그냥 마이너스 5다라는 걸 그냥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PX가 지금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1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뭐 PX를 X-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는 거는 뭐 나머지 정리해서 P4 값이 얼마냐 라는 거니까 여기다가 4만 집어넣어서 계산만 하면 끝나는 거지. 그러면은 64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20 플러스 11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32에서 20 빼면은 12에 11이니까 23 이렇게 이제 답을 해주시면은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다. 자, 27번 봅시다. 자연수 n에 대해서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래. 자연수 x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래. 그럼 첫 번째 저 부등식을 좀 풀어보면 절대값 x-n이 2보다 크다. 그럼 얘는 x-n이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또는 x-n이 2보다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x가 n-2보다 작고 또는 x는 n 플러스 2보다 크다 라고 우리가 바로 부등식을 풀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저 2차 부등식을 풀게 되면은 저 친구는 뭐 쉬우니까 좀 바로 갈게요. x-4 곱하기 x-12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x의 범위가 4에서부터 10까지다 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어. 그러면 지금 4에서부터 10까지랑 뭐 x가 n-2보다 작고 또는 x가 n 플러스 2보다 크다 이 공통 범위 안에서 자연수 x가 몇 개가 들어가라는 얘기야? 2개가 들어가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가 4고 여기가 10이야. 일단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4, 5, 6, 7, 8, 9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요거를 여기다가 그리면서 공통 범위 안에 자연수 x가 2개가 들어가는 상황을 봐야 되거든. 자, 근데 여기서 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다시 한번 써볼게. x가 n-2보다 작고 또는 x가 n 플러스 2보다 커. 얘가 간격이 얼마야? 간격이 4지. 그치? 그리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이 기준, 이 친구는 사이즈가 지금 6이란 말이야. 이런 상황. 그러니까 얘가 사이즈가 4고 얘가 6인데 내가 얘를 집어넣을 거잖아. 그러면 요거는 조금 주의 깊게 잘 넣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 이유는 좀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해줄게. 이게 좀 잘못 풀면은 또 답이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자, 그럼 일단 보자. n-1랑 n 플러스 2야. 그러면 사이즈가 4니까 예를 들어서 n-2가 그냥 이렇게 있었다고 해보자. n-2가. 그러면 4만큼 떨어진 거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이쪽에서는 x 없고 여기서는 이 주어진 범위 안에 9랑 10이 들어가겠네. 그러면 지금 얘가 뭐 n 플러스 2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n이 6일 때는 자연수 뭐가 들어가게 돼? 9랑 10이 들어가니까 얘는 괜찮은 거야. 괜찮아. 자,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한 칸씩 땡겨 가보자. 땡겨 가보면 얘가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쪽에서는 지금 4가 들어가게 되고 얘는 9는 안 되고 10이 들어가는 거니까 n이 언제일 때? n이 7일 때
자연수 뭐가 들어가게 돼? 4 들어가고 10 들어가는 거니까 얘도 괜찮지. 한 칸 더 당겨볼까? 한 칸 더 당겨보면은 어떻게 나오냐? 얘는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이쪽에서는 겹치는 게 없으니까 자연수 x 없고 얘는 4랑 5가 들어가게 되니까 이 경우도 괜찮은 거지. 즉 n이 8일 때 자연수가 4랑 5가 들어가니까 얘도 괜찮은 거야. 그럼 한 칸 더 당겨볼까? 한 칸 더 당겨보면은 7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1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공통범위는 여기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자연수가 4, 5, 6 들어가니까 이때부터 안 되는 상황이야. 따라서 될 수 있는 n값들은 6, 7, 8이고 얘네들을 다 더해 주시면 답이 나오겠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답이 21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내가 뭐 사이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얘가 사이즈가 4고 얘가 사이즈가 6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좀 실수할 수 있어서 4고 10이잖아 얘들아. 5, 6, 7, 8, 9 했어 이렇게. 여기까지 다 똑같아. 근데 이제 자연수 x가 두 개가 되라고 하는 거니까 4랑 5가 들어가고 뭐 얘가 n-2가 그냥 이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n-2가 그냥 6이다. 따라서 n이 8이다. 그냥 이렇게 풀어. 그 다음에 또 자연수 x가 두 개가 들어가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 두 개 들어가니까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n+2가? 그래서 n+2가 8이다 해가지고 n값 6 딱 찾아가지고 두 개 더해서 14 이렇게 답 내잖아. 그럼 틀린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때문에 좀 사이즈를 조금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얘가 왜 그러냐면 여기가 좀 더 겹치는 부분이 많아지면서 얘는 빠지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얘가 빠지면서 얘가 들어가는 경우도 생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사이즈를 보시면서 내가 좀 명확하게 봐야 되겠다 아니면 그냥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되겠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판단해서 푸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 28번. 자,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분의 25의 그래프가 직선 y는 ax의 한 점에서 만난대.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무슨 말이야? 접한다는 얘기인 거지. 접해. 이차함수랑 직선이 일단 접해. 그리고 나서 이차함수 y가 y축과 만나는 점을 P라고 하고 막 이렇게 뭐 주절주절 뭐 얘기가 나와 있어. 그랬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S1,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넓이를 S2라고 했을 때 뭐 S1 마이너스 S2의 값을 찾자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뭐 넓이를 찾기 앞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아까 우리 이차함수랑 이 직선이 접한다 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뭘 해볼 수 있겠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분의 25랑 y는 ax 같다고 둬.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에서 해가 몇 개 나와야 돼? 중분 나와야 되니까 판별식 d가 0이다로 넘어갈 수 있겠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의 x 더하기 4분의 25는 0이다. 자, 그럼 그냥 4 곱할게. 4x제곱 마이너스 4에 a 플러스 4의 x 더하기 25는 0에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판별식 d는 0을 만족해줘야 된다로 넘어갈 수 있겠지. 그러면 짝수 판별식 한번 써보면 4에 a 플러스 2의 제곱, a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100은 0이야. 그러면 a 플러스 4의 제곱이 얼마가 되냐? 100 넘어가고 4로 나누면 25 나오겠지. 그러면 a 플러스 4가 플러스 마이너스 5고 a가 될 수 있는 값은 1 또는 마이너스 9다. a 값이 두 개 나왔어.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 a가 0보다 크다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9는 버리자. a가 1이었구나. 자, a가 1이다라는 거로 판단을 할 수 있었고, 자, 그러면 이제 뭔가 넓이 쪽을 가려면 얘들아 밑변과 높이를 찾아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내가 이 S1을 구하기 위해서 뭐 생각을 해봤더니 B좌표, 뭐 아까 Y좌편이라고 했으니까 0,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얼마나? 4분의 25 이런 거는 찾아볼 수 있겠지. 그럼 일단은 얘는 뭐 밑변으로 보고 뭐 얘를 높이로 보고 그 다음에 S2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밑변으로 보고 얘를 높이로 본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겠어? 이 A점의 좌표가 조금 필요할 거야. 그러면 A점의 좌표는 어떻게 찾냐면 그냥 A가 1이었으니까 이 방정식에다가 A에다 1을 넣어볼게. 그럼 4x 제곱에다가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0x 플러스 25는 0 이렇게 나오게 되지.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될 거야 아마. 완전 제곱식이니까 당연히 될 수밖에 없겠지. 2x-5의 제곱은 0이니까 x 좌표가 지금 2분의 5가 나오면서 나는 일단 요 a점의 좌표를 2분의 5, 2분의 5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래 놓고 이제 아마 대부분 이렇게 풀지 않았을까 싶어. 그러면 이제 C점의 좌표를 찾아서 뭔가 C점의 X좌표가 이 S1의 높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X좌표를 알면은 뭐 이만큼의 길이도 알 수 있는 거니까 각각들을 높이로 생각을 해가지고 좀 구해서 막 요거를 계산하자라고 하면은 식이 좀 약간 방대해지잖아. 그래서 어떻게 갈 거냐, 이 S1-S2를 어떻게 구할 수도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요 삼각형 OCH 있지? OCH. 얘가 요 두 개랑 겹쳐져 있는 겹치는 도형인 거죠. 그러니까 이웃하는 도형인 거잖아. 그럼 내가 이 넓이를 그냥 S3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 않을까? S1 더하기 S3에서 내가 S2 더하기 S3 얘를 계산을 해줘도 S1-S2가 나왔을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긴 한데, 자 봐봐. 그럼 S1 더하기 S3가 뭘 의미해? 삼각형 BOH를 의미하게 되겠지. 아이고, BOH 요만큼. 그러면 얘는 지금 요만큼의 길이가 요 x좌표가 2분의 5니까 2분의 5고 높이가 4분의 25인 그냥 삼각형의 넓이로 볼 수 있다 이거지.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2분의 5 곱하기 높이가 얼마야? 4분의 25지. 그죠? 여기서 S2 더하기 S3는 어떤 도형이야? 보니까 뭐 이런 도형이야. 밑변의 길이가 그대로 2분의 5이면서 2분의 5, 높이가 2분의 5인 삼각형을 의미하게 되겠지.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2분의 5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네. 그러면 2분의 1이랑 2분의 5가 지금 공통으로 보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5로 묶어보자. 그러면 4분의 25 마이너스 2분의 5인데 내가 얘를 4분의 10이라 써볼게. 그러면 4분의 5 곱하기 얘 계산하면 4분의 15니까 16분의 75가 나오게 되겠지.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라는 거니까 답이 얼마야? 91이 답이 되겠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막 어떻게 풀든 괜찮지만은 뭐 C점에 구하기 위해서 뭐 직선의 방정식 두 개 찾아서 연립해가지고 교점 찾고 그거 가지고 높이 찾고 막 하면은 조금 계산이 힘들었을 수 있겠지만은 뭐 그렇게 하는 게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이웃한 도형을 좀 활용해서 우리가 넓이를 조금 더 수월하게 찾아줄 수 있다. 이런 걸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29번 보자. 그러니까 이건 거의 뭐 모의고사 단골 개념 중에 하나인 거잖아. 그러니까 키워드가 뭐야? I의 주기성 뭐 이런 거 해석해라. 그러니까 몇 번씩 돌겠냐 뭐 이런 얘기인데 지금 그냥 살짝 표현 방법만 바뀌어서 나왔을 뿐이에요. 뭐 어렵지 않아요. 한번 문제를 봅시다. 일단 49 이하의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얘를 제곱한 게 4래 얘들아.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잘 안 되면 얘를 뭐 x로 봐봐. 그럼 x 제곱이 4면 우리가 어떻게 풀어? x는 뿔마 2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첫 번째,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m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i의 n제곱이 2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 있어?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m제곱에다가 마이너스 i의 n제곱이 마이너스 2다. 이 두 상황을 살펴볼 수 있어. 그럼 봐봐 얘들아. 얘는 우리가 i는 몇 개씩 순환한다는 걸 알아? 4개씩 순환하지. 어떻게 순환해? i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그 다음에 다시 i로 돌아가잖아. 얘는 주기가 얼마야? 4지. 얘는 4주기야. 자, 그러면 이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는 지금 벽소 평면 이제 좀 다룰 수 있는 친구들은 바로 이제 주기가 8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좀 모르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형 교육과정상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자 봐봐요 저 친구. 그러니까 이 친구도 좀 재밌는 친구야. 루트 2분의 1 플러스 i가 있잖아 얘들아. 얘를 제곱해볼까? 제곱해보면 분모는 2고 분자가 뭐 나와? 2i 나오지. 그럼 얘는 i거든. 제곱해서 i야 얘들아. 그러면 얘를 한 번 더 제곱해. 그럼 4제곱한 거지. 4제곱한 거는 i 제곱이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1이 가. 그 다음에 얘를
또 제곱을 하게 되면 8제곱한 게 1이다라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개념은 조금 가져가 보자. 그러니까 뭔가 내가 어떤 친구를 거듭 제곱해서 1이 됐다라는 이런 식들을 봤을 때 그냥 뭐 8제곱하면 1이 나오는구나 이런 거보다는 얘는 8번씩 도는구나, 순환하는구나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별의 8제곱이 1이다라고 하면은 자, 너희들 대답할 수 있을 거야. 별의 9제곱은 얼마라고 볼 수 있어? 별이라고 볼 수 있겠지. 왜? 별의 8제곱이 1인 거니까. 별의 9제곱은 그 1에다가 별을 곱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별이랑 별의 9제곱이 같다는 얘기는 계속 뭔가 8칸씩 계속 돌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런 식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친구는 주기가 8이구나. 그러니까 8개씩 돌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지. 괜찮지? 자, 그럼 좀 더 문제로 돌아와서 지금 저 값이 2가 돼야 돼. 2가 돼야 돼. 그러면 얘가 뭐가 될 수밖에 없을까, 얘들아? 얘가 1이 될 수밖에 없겠지. 1이 되면서 이 i의 n제곱은 뭐가 돼야겠어?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봐봐. 얘는 몇 제곱해서 1이 되는 거야? 아까 우리 봤잖아. 8제곱하면 1이 되는 거지. 근데 8개씩 돈다고 했단 말이지. 그럼 m이 8일 때도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언제도 되겠어? 16일 때도 되겠지. 그 다음에 또 언제겠어? 24. 즉 m이 모이면 m이 8의 배수이면 지금 이 값은 1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우리가 i를 몇 번 거듭 제곱해야 마이너스 1이 나와? 뭐 2번, 그지? 뭐 n 써볼까? n이 2, 그 다음에 또 언제야? 6, 그 다음에 10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요거 좀 표현하는 것들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4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친구들이잖아, 얘들아. 우리가 4의 배수를 어떻게 표현하지? 주로 n은 4k 이렇게 쓰지 않아? 4의 배수? 근데 여기다가 이 나머지가 2란 얘기는 4의 배수에다가 2를 더하면 나머지가 2란 얘기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아요. n은 4k 플러스 2. 자,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다 해석을 했어. m은 8의 배수면 이 친구 1 나오고 이때는 n이 4k 플러스 2면은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서 합하면 2가 되는 이런 상황.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건 지금 m 더하기 n 플러스 n의 최대값을 찾는 거니까 저기 이제 마지막 끝자락을 좀 봐보면 49보다 작은 것 중에 8의 배수에서 제일 큰 거 뭐 있지, 얘들아? 48이지. 48이야. 그러니까 m이 48일 때 제일 크겠지. 그러면 4로 나눈 나머지 이 중에 제일 큰 거는 뭐가 나올까? 46이겠지, 얘들아. n이 46일 때 제일 클 거야.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48 더하기 46을 해주면 얼마가 나오지 이때? 94야. 그러니까 일단은 94라는 거를 답을 내선 안 돼. 일단은 94가 될 수 있구나. 자, 그럼 두 번째 상황을 좀 보자, 얘들아. 그러면 얘가 m제곱하고 얘를 n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는 얘가 뭐가 돼야 될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얘가 또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플러스 1이 돼야 돼. 플러스 1. 그래야 마이너스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 얘는 몇 번을 곱해야 마이너스 1이 나올까? 아까 우리 내가 써놓긴 했거든. 여기 4번 곱하면 마이너스 1 나온다고 했잖아. 근데 자, 봐봐. 이 친구는 몇 개씩 도는 거야? 8개씩 도는 거지. 자, 그럼 생각을 좀 해보자. 그럼 m이 될 수 있는 건 일단 뭐야? 4가 될 수 있지. 그 다음에 또 언제 될까? 8칸 지나서 되겠지. 8개씩 돈다고 했으니까. 그럼 m이 12가 될 거고 또 그 다음에 8칸 지나가면 20이 될 거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 m 값들, 요 상은 8로 나눈 나머지가 뭐인 친구들? 4인 친구들이다라고 볼 수 있지.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 m은 8로 나누면 나머지가 4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 m은 8k 플러스 4. 이제 m 값은 나중에 찾기로 하고 여기 마지막 결론만 내보자. 그러면 i는 몇 번을 곱하면 1이 돼? 4번을 곱하면 1이 되고 주기가 4인 거니까 이 n은 그냥 모으면 되겠다. 4의 배수면 되면 되겠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8로 나눈 나머지가 4인 것 중에 49보다 작은 것 중에 제일 큰 게 뭐겠어? m이 44겠지. 그 다음에 4의 배수 중에 제일 큰 게 뭐야? 48이니까 얘네 두 개 더하면 얼마 나와 지금? 44에다가 48 더하면 92 나오지. 그러면 94랑 92 중에 뭐가 더 커? 94가 더 크잖아. 따라서 답이 얼마다? 94다라고 우리는 답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합시다. 이게 아마 오답률이 제일 많았던 것 같은데, 자, 마지막 30번 보자. 그러니까 마지막 30번 문제 치고는
그냥 할만하지 않았나 싶어. 그러니까 조금 생각만 잘 해봤으면 풀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건데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자. 자, 두 이차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일단 이차함수 fx, gx라고 주어졌어. 그리고 가조건을 봤더니 함수 y는 fx의 그래프는 x축과 한 점 0,0에서 만난대.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0,0이고 fx를 내가 그러면 여기서 ax 제곱이라고 설정하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지. 당연히 a는 0이 아니겠지. 자, 나조건 보면은 부등식 fx 더하기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가 x는 2보다 크거나 같대. 자, 그럼 일단 좀 생각을 해보면, 자, 봐봐. fx 이차함수고 gx 이차함수거든. 근데 두 개를 더해서 내가 비교를 할 거야. 뭐 x축보다 크거나 같은 데를 봤더니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밖에 없대. 그럼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한 상황을 좀 느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선생님, 두 개 이차함수가 뭐 이렇게 생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x축 위에 있는 거는 이거 다잖아. 지금 x축과 같아도 되는 거고, 이거 등호 있으니까. 그럼 얘는 해는 모든 실수야, 얘들아. 자, fx 더하기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가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이 fx 더하기 gx가 몇 차식으로 내려앉았다라는 얘기가 1차식으로 내려앉았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하게 들어갈 수 있었냐면 항상 이제 부등식을 풀기 전에는 뭐를 푸는 걸까? 방정식을 풀 거야. 왜냐하면 부등식의 해의 경계는 항상 방정식의 해랑 일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등식 보는 거 방정식으로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저 나조건을 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fx 더하기 gx는 0. 이 방정식의 해가 x는 2, 이거 하나다라는 얘기야. 즉 fx 더하기 gx가 몇 차식이 돼야지만 해가 하나인 거야? 1차식이 돼야지만 해가 딱 하나 나온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내가 이 식을 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fx 더하기 gx를 k의 x-2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흔히 2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x-2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근데 이 부등식을 조금 만족을 해주면 뭐 k가 양수다 뭐 이런 얘기만 조금 해주고 가면 뭐 문제가 없겠지. 자, 그 다음에 다조건을 보자. 다조건은 뭐 모의고사에서 매번 나오는 표현 방법인데 조금 낯설 수는 있었어요. 자, 보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gx가 f1-g1보다 항상 크거나 같대. 자, 그러면 자, 내가 저 해석을 해주기 위해서 fx-gx를 그냥 어떤 새로운 함수 hx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hx. 그러면 여기 있는 좌변식은 hx가 됐을 거고 f1-g1은 여기다 뭘 집어넣은 거야? 1을 집어넣은 거지. 그러면 요게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hx는 h1보다 크거나 같대. 이게 무슨 말이야? 아, hx는 x는 1에서 무슨 값을 갖겠다? 최소값을 갖겠다라는 해석인 거지. 그러면 이 hx의 자, 대칭축이 어디였을 거다? x는 1이었다. 그 해석과 hx의 최고차의 개수는 양수다. 이 두 조건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넘어갈 거냐면 fx-gx를 hx를 했으니까 한번 표현을 해보자. 선생님, 그 gx 모르는데요? 자, 봐봐. 여기서 또 gx를 막 이상하게 설정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식들로 가지고 표현하는 게 낫지. 그럼 두 번, 여기 식 봐봐. 여기서 gx를 내가 그러면 k의 x-2에서 fx를 뺐다라고 보자. 근데 아까 fx를 내가 ax 제곱이라 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ax 제곱 더하기 kx 마이너스 2k다 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 hx를 한번 표현을 해보면 즉 f-g를 좀 표현을 해보면 fx-gx는 fx에서 gx를 뺀 거니까 어떻게 나오겠어? ax 제곱에서 요거 빼요. 2ax 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2k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아까 다조건에서 해석했던 대칭축은 x는 1이고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다를 한번 써보면 일단은 a가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돼. 최고차의 개수 양수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대칭축이 1인 거니까 우리 여기서 바로 대칭축 좀 표현해볼까? 대칭축이 얼마가 나와? 4a분의 k 나오지. x는 4a분의 k가 대칭축인데 얘가 지금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1이 돼야 된다. 그러면 4a분의 k가 1이 된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k는 4a이다 라는
식 하나를 또 얻어낼 수 있었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내가 gx를 조금 더 이쁘게 정리를 해볼게요. gx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마이너스 ax 제곱, 그 다음에 k에다가 4a 집어넣으면 플러스 4ax, 그 다음에 k에 4a 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a, 이렇게 이제 이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자, 그래 놓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좀 더 봅시다, 이제. 자, x에 대한 방정식 fx-k 곱하기 gx-k는 0이 실근을 갖지 않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가 5개다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러면 이것도 뭐 fx를 저기다 집어넣고 gx를 뭐 집어넣어가지고 뭐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d가 0보다 작다 뭐 이렇게 해서 해도 되지만 좀 복잡해. 그러니까 좀 함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부터 좀 해석을 좀 해보면, 자, 이런 거 아닐까? 우리가 이 방정식의 해를 찾을 때는 fx는 k 또는 gx는 k 이렇게 풀었을 거야. 왜? 얘가 0이 되는 거, 얘가 0이 되는 거 풀었을 거니까. 그러면 이 fx는 k다라는 거에서 실근은 뭘 의미하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y는 fx랑 y는 k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이 방정식의 해다라는 거지. 근데 지금은 실근을 갖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니까 무슨 말이야 이게? y는 fx랑 y는 k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만나지 마세요. 만나지 말아라. 이런 얘기인 거지. 마찬가지로 gx-k를 풀 때는, 그러니까 실근을 찾을 때는 gx는 k다라고 풀 건데, 지금 실근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는 y는 gx랑 y는 k랑 서로 어떻게 되라는 얘기야? 만나지 마세요. 이런 얘기지. 그 만나지 않게끔 하는, 그러니까 안 만나는 이 정수 k의 값이 지금 5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보자. 지금 fx는 ax 제곱인데 아까 우리 여기서 a가 양수다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최고 차이에서 양수이면서 꼭지점의 좌표가 0,0인 이차함수 이렇게 그려졌을 거야. 얘가 ax 제곱, fx를 쓸게요. 자, 그리고 gx는 우리가 여기서 좀 표현을 해놨거든, 얘들아. 그럼 이거 좀 표준형을 좀 바꿔볼게. 마이너스 a로 묶어볼게. 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뭐 플러스 4, 한 다음에 마이너스 4 해주시고 마이너스 8a 해주시면은 이거 어떻게 나와?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a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a 2의 마이너스 8a니까 마이너스 4a 이렇게 나오게 되지. 그러면 보자. 이 gx라는 건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그러면서 꼭지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4a거든. 근데 마이너스 4a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왜? a가 양수라며. 자, 그럼 어떻게 그릴 수 있어? 아, 얘는 일단 꼭지점의 좌표가 뭐 2,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a. 여기 대충 마이너스 4a 있다고 칠게. 그러면서 지금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니까 어떻게 그려져야 돼? 뭔가 이런 느낌으로 그려줘야 돼. 얘가 gx야. 그럼 이제 좀 보이지? y는 k가 어디에 있어야지만 fx랑도 안 만나고 gx랑 안 만나는지. 어디야? 어느 영역이야? 이 영역에 대한 해석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지금 그러니까 결국 둘 다 안 만나게끔 하는 이 정수 k의 값이 5개가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자, 그러면 봐봐.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렇게 해보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슨 말이냐? y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그으면 얘랑 안 만나지. 얘랑 안 만나지. 그러면 k 값이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 이런 거 그어보면은 fx랑도 안 만나고 gx랑도 안 만나니까 저 문제에서 물어보는 조건에 부합하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일단은 이런 k 값들이 5개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요 5개가 되는 시점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5 여기랑 그 하나 더 마이너스 6 요게 경계에 대한 해석이 돼야 돼. 자, 마이너스 6이 돼야 돼. 자, 그러면 봐봐. 요 꼭지점의 좌표가 아까 내가 뭐였냐면 2, 마이너스 4a였단 말이야. 자, 생각을 해보는 거야. 마이너스 4a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였다고 쳐보자. 마이너스 5였다고 쳐보자. 그럼 여기가 따다닥 해가지고 마이너스 5야. 그럼 얘들아, 이 문제를 만족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만족해? 안 하지. 왜? 정수 k가 몇 개밖에 없어 이러면. 4개밖에 없는 거지. 왜? 선생님 왜요? k가 마이너스 5를 딱 그어보면 얘는 fx랑 안 만나는데 gx랑은 만나버려. 그러니까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5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는 거야? 아, 마이너스 4a랑 마이너스 5랑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5보다는 더 아래에 있어야겠구나. 즉 더 작아야겠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마이너스 4a가 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5고요. 마이너스 6 이렇게 있어서 얘도 마이너스 6이랑 안 만나요. 이러면 또 정수 k가 몇 개가 돼버려? 6개가 돼버리는 거지. 그럼 경계가 어디야? 여기인 거지.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6에 대한 해석이야. 자, 그러면 요 내가 얘기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좀 표현을 해보면 이 gx의 꼭지점의 y좌표인 이 마이너스 4a가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될까?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6 사이에 정확하게 있어야지만, 그지? 여기쯤 있어야지만 내가 마이너스 5를 딱 그었을 때는 안 만나고 마이너스 6일 때는 이제 만나면서 저 조건에 이제 좀 빠지는 그런 느낌을 그렸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마이너스 4a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5보다는 작으면서 마이너스 6보다는 커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마이너스 6이랑 같아도 될까? 같아도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 얘가 마이너스 5면 아까 안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등호가 안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그럼 여기서 a의 값을 좀 정리를 해보면 a가 마이너스 4로 나누면 얘가 4분의 5보다 크고 그 다음에 2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는 a의 범위를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이거예요. 자, 다 왔다. 그럼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자 보자. f22 더하기 g22의 최대값을 구하래. 근데 아까 내가 fx 더하기 gx를 좀 정리해 놓지 않았나? 여기? 그럼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란 얘기야? 22 집어넣으란 얘기잖아? 22 집어넣으면 몇 k를 물어보는 거야 나한테. 20k 물어보는 거지. 20k. 근데 또 보니까 아까 k는 또 4a였단 말이야. 그럼 k에다가 4a 집어넣으면 얘가 80a 나오는 거지. 즉 80a의 최대값 찾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얼마 곱해주면 될까? 그냥 80만 곱해주시면 이 40에 3 곱하기 40이어서 최대값이 얼마야? 120 이렇게 이제 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일단 뭐 30분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항상 부등식을 풀 때는 좀 방정식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먼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로써 뭐 모든 4점은 해설을 했는데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부등식이 들어가는 학교가 있을 거야. 그러면 학교에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특히 30번 이런 거는 좀 변형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한번 정리하고 이제 기말고사 대비하실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